안녕하세요. 내일장 뭐사지 시작하죠. 오늘은 종가 베팅하고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죠. 종가 베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종가에 사가지고 시초가나 또는 그 근처에서 파는 매매법을 말하고, 보통 갭이 뜨는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 갭을 먹기 위한 거죠. 이게 종가 베팅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 시초가 매매의 경우에는 시초가에 사든지 아니면은 시초가 다음에 바로 눌림이 일어나는 경우, 그때 사서 상승 시 매매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시초가에 사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살짝 눌림이 일어났다 있다가 상승을 하는 경우, 회복하고 상승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돌파 지점에서 사서, 그래서 이 수익을 올리는, 상승 시에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매매법을 말하죠. 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종가 베팅과 시초가 매매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종가 베팅하고 시초가 매매하고 이제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바로 시초가에 어쨌든 갭이 뜨든지, 갭이 많이 뜨는 경우에는 시초가 매매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약간 떠서 더 상승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게 되겠고, 차이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눌림이 이제 일어나는 거를 예상한다든지, 이런 쪽은 종가 베팅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보통 계산 잘 안 하죠. 종가 베팅은 빨리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날에. 그래서 근데 이거 제외하게 되면은 유사한 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나 시초가 매매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거,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결국 종가 베팅과 시초가 매매의 종목 선정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 그날이 이제 종가 베이팅이든 아니면 다음 날에 이제 결국 시초가 매매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종목을 선정하려면은 일단 섹터가, 강했던 섹터가 있으면은 그 강했던 섹터에서 거기서 강한 종목을 일단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오늘 강한 건 아니고 그 전에 강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조정받거나, 또는 시장이 이제 오늘 뭐 엉망이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강했던 거, 그러니까 악조건에서 강했던 종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조선 섹터가 이제 어제까지는 강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별로였죠. 몇 개, 소수 빼고 별로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했던 종목이 이제 바로 1승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뭐 작은 종목도 하나 있었지만 걔는 빼고, 자, 이런 식으로 악조건에서 살아남고 강했던 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강했던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 중에서 강했던 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종목을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섹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차트는 이제 또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섹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먼저 로봇 섹터에서는 원익 홀딩스가 오늘 상승이 가장 강하게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원익 홀딩스의 경우에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홀딩스니까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의 그런 장점이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다른 장점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의 경우에는 이제 뭐 반도체, 가스 이런 쪽이 이제 주 사업이었는데, 여기다가 팹리스라든지 로보틱스, 부동산, 자선개발, 벤처 투자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상승을 해줬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얘는 원익 로보틱스라는 이게 로봇 기업이 자회사로 있죠. 그래서 이 로봇과 연관돼서 로봇 섹터가 좋을 때에 이 올라가는 섹터인데, 거기다가 지주회사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이제 상승이 잘 되는, 한마디로 이제 끼가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오늘의 경우에도 그래서 가장 많은 상승을 기록을 했죠. 20% 넘게 상승을 했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거래량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20% 넘게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매물대가
없죠. 자,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매물대가 있는지 보면은 여기 지금 월봉이 여기까지 매물대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여기 매물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월봉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한 10년 전이니까 그럼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결국 매물대는 일단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매물대가 20점이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넘은 상황에서 가니까 상승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고 결국 여기도 지금 매물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도 뭐 조정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상승하기가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도 봤듯이 뭐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원익이라는 그룹이 뭐 좋은 그룹이니까 그룹도 이제 또 회사들도 여러 개가 있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사 장점까지 또 받게 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오는 거 종가 베팅 또는 시가 베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매물대가 이렇게 없어야 되는 거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은 보통 이제 신고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물대가 없어야 되는 자 그런 종목이 그런 종목이 이렇게 종가나 시가 베팅이 이제 알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종가 베팅을 이제 여기서 했을 수도 있고 했으면 좋았겠고 아니면 내일에 이제 시가 베팅도 이제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클로봇인데 클로봇도 오늘 한 17%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 자, 이 종목도 뉴스가 나왔는데 자, 로봇 산업의 뭐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이라든지 이기종 로봇 솔루션 FMS 또 관제 플랫폼 크롬스 자 이런 것들과 같은 다양한 로봇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또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또 연관돼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은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제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제는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전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꼬리를 달고 돌파를 못 했는데 어제 이거를 오늘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이렇게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돌파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매물대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조건에서 봤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의 장대 양봉 신고가 영역에서 매물대가 앞에 전혀 없는 그런 그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역시 상승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일도 이거에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가 베팅이나 아니면 내일 시가 베팅에 좀 적합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하는 로봇 종목은 K&R 시스템인데 자, 이 종목은 오늘 뉴스가 나왔다기보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때 나온 거죠.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그때 나온 뉴스가 뭐냐면 로봇 핵심 부품인 소형 서버 밸브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압을 이용한 일종의 액추에이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인데 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압을 이용한 거니까 이거는 뭐 전에도 이제 소개를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유압을 이용한 거라서 휴머노이드에 딱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 로봇 같은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품을 이제 국산화를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하는 것을 대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 상한가가 굉장히 일찍 문을 닫았는데 근데 너무 일찍 닫다 보니까 또 역으로 말해가지고 힘이 조금 약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래서 다음날 많이 상승을 못하고 조정 오히려 이제 한 일주일간 조정을 받고 오늘 약간 이렇게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대금도 좀 들어오고 약간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전에 이제 상승하고 좀 슈팅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상한가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상한가 다음에 슈팅을 못 낸 거죠. 지금 못 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일 슈팅을 한번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 다음에 슈팅 안 나온 종목은 며칠 동안 이틀, 3일 이렇게 조정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정도의 이제 종가 베팅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내일이 이제 이렇게 갭이 뜰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종가 베팅에 딱 적합한 종목은 갭이 떠버리니까 그러면 갭이 많이 뜨면은 그때는 이제 시초가 베팅을 하면 안 되고 갭이 높게 떴다 그러면 시초가 베팅을 하지 말고 갭이 살짝 떠졌다 살짝 여기는 높게 떴다고 치고 그러면은 들어가지 말고 갭이 살짝 뜨면은 시초가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높으면은 이제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팔겠죠.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내려고 떨어지다가 이걸 회복하고 상승을 다시 해서 회복하면은 이때 이제 볼 수는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볼 수는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갭이 살짝 떴을 경우에는 시초가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살짝 올라가다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초가에도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제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상한가 나오고 했을 때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전고점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못한 거죠. 여기는 뭐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 돌파를 못한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직 이제 10초 화요일이니까 그럼 이번 주에 역시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이거를 이제 돌파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지점을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역사적인 고점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어차피 좀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신규 종목에서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는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때 여기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 지점은 이제 매물대가 전혀 없는 거고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약간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다 먹으면서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하게 돌파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여기가 매물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상한가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슈팅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조정을 이제 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좀 어느 정도 이거는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잘 보면서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죠. 한 번에 확 나올 가능성보다는 자, 오락가락 하다가 나오든지 뭐 어쨌든 자 이렇게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자 조선 섹터는 오늘은 이제 되게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1승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30%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자, 조선 환경 정비 전문 업체인데 자, 마스가 수혜의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매물대가 없죠. 매물대가 없는 상태가 되겠고 그러면 혹시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있는가 보게 되면은 자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여기 지금 주봉으로 봐도 매물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매물대가 이렇게 없는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종가 베팅. 그리고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시초가 베팅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시초가 베팅의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이미 이제 여기서 갭이 떠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갭이 높게 뜨면 뭐 안 들어가는 게 좋고, 갭이 살짝 뜨거나 또는 이제 살짝 그냥 바로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좀 단기로 이렇게 단타로 이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있고, 그리고 KRX가 있고,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KRX의 경우에는 시초가가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단일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가 오르고 뭐 얼마가 내리고 이런 거가 있는데, 8시 50분에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얼마가 올랐다 어쩌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다짜고짜 8시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때 다짜고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때 이제 넥스트레이드 종목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넥스트레이드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초반에 시작하면은 이제 분봉으로 보자면은 초반에는 팔자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팔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나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좀, 그러니까 등락이 좀 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첫 부분에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대응을 잘 해야 된다.